고향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에서 나눔 리더 양성 교육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참가한 교육생들이 칠판에 무엇인가를 바쁘게 붙이고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서 야, 우리 문자 많은데 왜 예산 안 잡냐 하는 말이 어디 있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살면서 나눔을 하거나 나눔을 받은 일을 적어 연도에 맞게 붙이는 수업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노란색 종이는 나눔을 실천한 일, 핑크색은 나눔을 받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생 모두 나눔을 실천한 일보다 나눔을 받은 일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80년 박순욱 선생님이 초등학교 재능 가지고 목요일 실습을 나갔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배워온 걸 가지고 나가서 초등학교 실습 나갔어요. 저희 사촌 누나랑 비교해 보면 거의 너무 젊어 보이시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는 커피 한 잔이 500원이었거든요. 우리가 항상 어떤 얘기를 했냐면 커피 한 잔을 마실 것이냐, 아니면 먹을 거를 뭘 먹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한국어는 커피 500원보다 비쌌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왜 손 안 해줘? 시키다가 안 시킬게요, 안 시킬게요.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서 결혼해서 조카들 먹을 걸 사러 슈퍼에 갔는데 어떤 꼬마애가 슈퍼에 이제 이렇게 봉지쌀을 사러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면서 돈을 이렇게 가보다가 이제 돈을 좀 흘렸어요. 돈을? 네, 그 꼬마애가 흘리고 온 거예요. 쌀값을. 그래서 쌀을 못 사고 아이가 울먹울먹 하는데 이제 그때 집에 뒤지게 터지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봉지쌀을 한 포를 사줬는데 이제 그게 신혼이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기억이 좀 많이 남아요. 많이 나오죠? 네. 봉지쌀. 열심히 미디어 교육을 좀 하셔서 같이 이제 그렇게 장학금 받고 졸업한 친구들끼리 그 모임을 만들어서 후배들을 키우자고 만큼 그래갖고 많이는 아니고 이제 1년에 한 명씩 해갖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장학금을 준 적이 있어요. 약간 좀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송양이가 선생님 85년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율동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죠? 누구세요? 기억나세요 지금? 경험을 다 있으시죠? 선생님 우리 빼고 아니죠? 저는 그때 IMF가 돼가지고 아이들 그가 쓰러졌는데 그 친구도 거기서 이제 만지게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그걸 하나 사줬더니 그거 가지고 도시락 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재기를 시작했었어요. 96년, 99년도에 사랑의 뭐예요? 사랑의 사랑의 그게 아니라 제가 70년생인데 70년대 생명을 받은 게 가장 큰 나눔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 왜냐면 사람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날 모든 듯이더라고요. 예쁘다는 소리를 그날 처음 들었어요. 태어나. 심지어 교회 어떤 관악의 어느 단체에서는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거기에 중고생 애들을 서너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줘요. 그럼 얘네가 1년 동안 뭐 하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옛날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책을 만들어줘요. 손손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일부러 다 얘기를 해줘요. 얘도 다 얘기해줘요. 그러면 보통 1시간 가요.
1시간 동안은 뭐예요? 우리 반이 나눔이 넘치는 날. 그래서 애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요. 야, 우리 반은 집에 가서 자랑하는 거죠. 엄마, 우리 반은 하나같이 전부 나눔을 잘해. 이게 막 애들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준 거와 나눔, 그러니까 받은 거를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잘 생각이 나셨어요? 주로 준 거보다는 받은 게 더 기억이 잘 나요. 그리고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후잖아요. 근데 받은 거 이전에도 있어요. 오래전 것까지 기억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려면 나눔을 줘야겠어요? 받아야겠어요? 줘야 돼요.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나눔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관심이 있었는데 친구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 교육을 받았고요. 그 내용이 너무 좋고 들으면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다 해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바빠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거는 어렵게만 생각하고 큰 일로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참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나눔을 이제 실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이제 제가 생각했던 나눔도 있지만 제 주변에서도 나눔을 뭘 배우면서 나눔을 실천하냐, 배울 게 있냐, 나눔이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근데 와서 보니까 나눔의 이론도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또 이런 기반이 돼서 나눔을 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제 생각도 이 이론을 통해서 나눔이란 것의 체계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내 주변에서 부터 나눔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워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분야에 제일 가까운 거는 우리 동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울 거고요. 또 이제 넓게는 요새 이제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나눔이 실천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시면 인상이 좋지 않죠? 다음 강의는 나눔이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나눔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다리를 다쳤을 때 친구가 무엇일까지 내가 주통으로 반. 그러니까 이렇게 반 접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반을 접는 거예요. 반을 접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거를 반을 잘라요. 아니, 필요 없는 분들은 뭐 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각자 나눔이 무엇인지 적어서 종이에 붙입니다. 태어나서 자, 그 중에 반 자르셨으면 그래서 긴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반을 접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또 접어요. 만약에 저학년을 나가시게 되면 애들이 이걸 잘 못하거든요. 미리 짠당하셔야 됩니다. 요즘 애들이. 왜냐하면 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쪽씩 되는 거예요. 한쪽씩. 제가 친구가 전학 갈 때 롤링페이퍼 아시죠? 그런 것처럼 한 장씩 애들을 나눠주고 다 쓰게 한 다음에 붙였어요. 맨 밑에 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뭐예요? 송별 카드죠. 이 아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6명이면 6프로가 필요해. 돌려쓰기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책임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6개 중에 네 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표할 때도 부담이 없고 누가 봐도 부담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적은 거를 한 번 적고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전시를 할 거거든요. 각자 나눔이란 무엇인지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모듬이 놀러 왔을 때 우리 모듬 사전들을 나눔이란 함께 동화책을 읽는 것이다. 나눔이란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따뜻한 밥을 해서 함께 먹는 것이다. 나눔이란 신발이 없을 때 신발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나눔이란 발이 시려워하는 노인에게 덧신을 주어 신기는 것이다. 나눔이란 움직임이 힘든 분들에게 운전봉사를 하는 것이다. 나눔이란 병원에 함께 가주는 것. 나눔이란 추워하는 분에게 덧옷을 입혀준다. 나눔이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나눔이란 건강해지고 꿈을 갖게 한다. 다 좋네 말이. 정말 나눔이란 정의가 다양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휴례지. 여기고 각 조별로 카드를 완성하고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지품들은 밑에 서랍에 좀 넣어주시고. 내가 올 적에 같이 차를 타고 오는 거니까. 내가 요청할 내 지갑에 돈을 다 털어주는 거야. 이거는 실제로 자기가 거기다라고 하더라고. 그게 카톡이나 오면 무조건 댓글을 달아서 해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할 때 각자 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듣고 보면서 그 남의 다른 친구의 사전에다가 본 느낌을 뒤에다 써줄 수가 있어요. 나눔 교육은 작년에도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 교육 받은 거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빨리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원당사회복지관에서 나눔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폭넓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는데 또 전성수 선생님이 하는 강의가 참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눔을 우리가 흔히 실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도 아까 나눔 연대기를 통해서 내가 받은 나눔과 또 준 나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받아보니까 그렇게 나눔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말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봉사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엄마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회사 생활을 하거나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나눔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나눔이고 또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옆에 있어주는 것도 나눔이다. 우리가 나눔을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나눔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주고 있었던 나눔보다 받았던 나눔이 더 생각이 많이 난다라는 걸 교육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 제가 그때 그 나눔을 받았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기회였던 건데요. 고등학교 때는 우리 고등학교 때 굉장히 등록금이 비쌌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사업 실패로 제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를 못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오라고 시켰더라고요.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때 제 생각에 등록금이 1, 2, 3, 4분기에서 한 1년 등록금 160만 원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를 면제를 해주셨어요. 그거를 그때는 저는 생각을 못했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나눔을 제가 받았구나. 그것도 이 나눔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느꼈어요. 그때는 학생의 신분이었고 또 그걸 지나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있고 싶었던가 그랬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오늘 교육을 통해서 제가 그 생각을 끄집어내게 되었어요. 참 그때 우리 선생님이나 아니면 같은 반에 있었던 저를 데리고 제가 한사고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를 데리고 간 그 친구도 다시 한번 생각이 났고 그 선생님도 또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다음 강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눔에 대하여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밀 수 있는 손도 있어. 전부 우리 몸이죠.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꼭 안아줄 수 있는 팔이 있고 지친 사람들이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어깨도 있지.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몸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 교육생들이 실제로 자신이 나눌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생각해서 글로 써서 다른 교육생 몸 구석구석 종이를 붙입니다. 그리고 부위를 다양하게 쓰세요. 목도 할 수 있고 엉덩이, 무릎, 허벅지, 종아리 다 있어요. 허리도 있을 수 있고.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엄마에게 허벅지를 내주고 무릎 베개를 일종의 어릴 뿌리 그냥 다 다려졌다.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아니 나는 뭐라 했더니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잖아. 그죠 감사할 그럼 내 친구는 틀린 애들도 많어. 나 지금 120만 원 넣어놓고 있어. 나는 하나도 내 이빨이야 다 충치가 하나도 없대. 치과 어디 의사가 방송이에요? 관리 잘했대. 복지TV요. 아, TV 편집해서 몇 번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231번. 근데요. 네. 참 이런 모습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네, 찍어야 돼요. 여기 다리에도 있어요. 다리도 있네. 다리 붙였어? 감사한 거 투성이지 뭐. 워킹. 자, 위로 올라가시고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하면 많아요. 자, 만약 다 된 팀이 있으면요 가격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움이 발표하시는 분이 저기는 스노우맨 발표하시는 분이 하나씩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나눔 발표의 시간. 서 있는 교육생들이 단풍나무 같은데요. 마구 모델들을 찍어주시고 이런 광경은 어디서 보겠어? 모델들은 포즈를 나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는 좋은 냄새를 맡아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깨, 다른 분을 안아줄 수 있는 어깨를 가졌고요. 또 무거운 것을 들어줄 수 있는 팔, 포근하게 업어줄 수 있는 등을 또 가졌습니다. 상어등에서 했던 거 빼고 다른 거만 발표하죠. 봉사는 했지만 나눔 봉사를 구체적으로 맹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뭔가를 좀 알아가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배우러 왔어요. 내가 여태 지금 몇십 년을 해온 봉사인데 내가 했던 거를 여기서 접목을 시켜서 하니까 내가 참 잘했다 여태까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선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봉사도 좋지만 나를 위해서 좀 뭔가를 깨달으면서 봉사를 좀 하자 이런 걸 좀 깨달았어요. 제가 뭘 하려고 그래도 나이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봉사도. 그래서 내가 구연 동화를 한번 이제 배워가지고 어린애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어린애들하고 한번 구연 동화로 다 봉사를 해봐야지 그런 생각에 지금 구연 동화를 배우려고 신청해놨어요.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요즘 아이들이 잘 못 나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혼자 많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육이 사실은 좀 필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서도 먼저 본인이 어떻게 나눠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다음에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거죠. 아이들끼리 음식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나눔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의도한 게 아닌데도 교육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교육과정은 주로 이제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는 이제 실습하는 위주로 하고 있고요. 먼저 자존감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눔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나눔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런 교육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에서 나눔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일은 주로 이제 그런 교육을 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할 일을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했던 일부러 할 일을 자기를 위한 일을 좀 만들어 활동을 이렇게 해요. 6개만 적어요. 애들은 특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시간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은 아주 올인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를 위한 일부터 개수는 적은데 비중은 크다. 네, 저한테 중요하겠지. 기분 반발이 들었어요. 개수는 적은데 비중은 크다. 네, 저한테 중요하겠지. 강의를 듣는 동안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